에이, 거짓말이죠? 새벽에 여자가 거리를 걸어 다니다니 말도 안 돼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여성에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카메라를 돌려서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놀랍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아르헨티나 여성의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아드리아입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로 세계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국 아르헨티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로 다양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북쪽의 열대 우림부터 남쪽의 푸나고니아 빙하까지, 그리고 동쪽의 대서양 해안선과 서쪽의 안데스 산맥까지 다양한 지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구아수 폭포,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산, 그리고 남극 탐험의 기점인 우수아이아는 자연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거쳐 독립한 이후 다양한 이민자들이 합류하여 독특한 문화적 혼합을 이루고 있어요.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과 춤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공연은 꼭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데 특히 축구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리오넬 메시와 디에고 마라도나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도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축구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을 붙잡고 축구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정말 좋아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죠. 대학에 들어와서도 틈틈이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하는 이 멋진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냥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곳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위에도 소개했듯이 아르헨티나는 땅도 넓고 그만큼 여행할 곳도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떨리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응원해줘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처음 올린 영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일상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과 함께한 파티, 그리고 대학 캠퍼스의 모습 등을 담았죠.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일상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행히 많은 분이 영상을 좋아해 주셨고 그 후로도 꾸준히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파타고니아였어요.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영상으로 담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촬영 장비가 고장 나거나 계획했던 일정이 틀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제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라이브로 카메라를 켜기도 했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고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게 재미있었고 제 구독자분들도 자신도 그 장소에 있는 것 같다고 라이브 방송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학교와 유튜버의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해가고 있었는데 같은 과에 친한 친구들이 한국을 여행 가지 않겠냐고 말하였어요. 사실
아르헨티나에서는 요즘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K-팝을 접했는데 그 이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제 또래의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아주 좋아했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해 관심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TV와 인터넷을 통해 보는 한국의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직접 여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정말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간단한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영상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계획과 함께 한국에서 라이브 방송도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생각에 정말 두근거렸습니다. 친구 2명이 제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는데 BTS를 좋아하는 카밀라와 요즘 한창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루시아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혼자도 즐거웠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이라니 너무 든든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끊는 것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슬프게도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에 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긴 비행이었거든요.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 공항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로스앤젤레스에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LA에서는 공항에서 3시간이나 대기해야 했는데 LA 공항에 대기하는 곳이 좋지 못해서 편하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2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24시간이 걸려서 인천공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한국까지 가는 직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지루하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고 말았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는 곳으로 향했는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2번의 환승으로 많이 지쳐있던 우리들은 긴 줄을 보면서 인내심이 바닥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에 힘들게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줄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QR코드를 몇 번 찍었더니 모든 수속이 빠르게 끝이 나서 우리는 한국의 첨단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대단한 건 알고 있었는데 공항의 과학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생각에 놀라게 되었어요. 저는 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입국 심사하는 곳은 적고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서류를 들고 서서 보여주면서 긴 입국 심사를 해야 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고 하니 공항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미국에 왜 왔는지 어디 묵을 건지 꼬치꼬치 물어봐서 마치 제가 죄라도 지은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아야 했어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할까봐 무서웠는데 미국에 비해 한국 공항 직원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공항은 처음이라서 우리 3명은 정말 멋지다고 감탄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국제적인 크기였고 반짝일 정도로 깨끗한 공항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는데 저는 이곳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조명도 밝은데 비데까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나가서도 한국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공항이라서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구독자가 이렇게 좋은 공항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실제로 보니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반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심취해서 공연을 보고 나니 너무 크고 넓은 인천공항에서 갑자기 우리는 어디로 가야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당황한 모습으로 길을 잃고 잠시 방황을 했는데 형광색 조끼를 입으신 한국인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자 긴장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영어로 길을 잃은 거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자신은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하며 원하는 곳을 말하면 그 방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한다며 어디를 찾고 있냐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국 할아버지에게 감동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게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맡기고 있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라면 몸이 정정하고 일할 수 있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르신을 존중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니 대단하고 부러웠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으로 우리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니 지하철역이 바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도시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공항에 갇히게 되는 일이 없을 테니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안내 끝나지 않고 어떻게 티켓을 사는지도 배우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티켓을 가는 역에 맞춰서 끊을 수도 있지만 교통카드를 사서 금액을 충전해두면 지하철과 버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을 받고 나니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한 노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이 참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해외여행을 가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든데 저와 친구들은 할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은 후에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하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도 없었고 지하철역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서 한국이 승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1913년부터 운행되는 1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지하철이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보수를 하였지만 오래돼서 그런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좁고 역도 낡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노선도 적었는데 한국의 노선도를 보니 서울 시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많은 역이 있어서 놀라웠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역이랑 아르헨티나의 지하철역이 비교되었습니다. 지하철에 탔는데 지하철도 너무 깨끗하고 오래된 지하철이 아니라 새로운 지하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좌석도 넓고 통로도 굉장히 넓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지하철도 요즘은 최신 열차로 바뀌어서 많이 좋아졌지만 통로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만큼 좁았어요. 지하철의 모니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역에 있는지 다음 역은 어디인지도 보기 좋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숙소 근처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올라가니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놓고선 제일 먼저 간 곳은 한국 영상을 볼 때마다 침을 흘리면서 보았던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인데 고급스러운 쇼핑몰도 좋았지만 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시장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장시장은 한국적인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작은 생선을 볶은 음식이 있었는데 가게 주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멸치볶음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가판에서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간장게장이라는 걸 비닐로 된 장갑을 끼고서 먹는 외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광장시장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 곳곳에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 있는 안내문도 많이 있었어요. 호떡이며 닭강정, 탕후루 등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이 팔고 있어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넓은 시장 안은 다양한 한국적인 음식과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장 안을 걷다 보니 매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는데 그 냄새는 바로 우리가 광장시장을 온 목적이었어요. 바로 떡볶이를 먹어보기 위해서였는데 이곳도 가판대에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가게의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로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줬고 저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떡볶이의 빨간색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찐득한 소스가 떡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엄청 매운맛이 났고 떡의 쫄깃한 식감과 소스의 깊은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카밀라는 BTS가 떡볶이를 먹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저건 무슨 맛이길래 저렇게 매워하면서도 먹는 걸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먹어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하네요. 저는 떡볶이에 이어서 김밥도 먹었는데 미국에서 김밥이 엄청나게 유행했다고 하더니 먹어보니 조금 달달한 맛과 함께 채소와 밥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어요. 떡볶이가 너무 매우면 김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한국에서의 식사를 즐겼습니다. 저는 시장을 돌면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랄만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장 사람들은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밖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아르헨티나였으면 누가 훔쳐갈까봐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소문대로 한국은 정말 안전하구나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놀라웠던 장면은 어떤 아저씨는 시장에서 물건을 내버려 둔 채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지 걱정도 하지 않은지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나중에 광장시장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한국의 안전하고 정직한 모습에 놀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하지만 제 시청자들이 가장 놀란 것은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이 들기 일쑤인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무인으로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모두 자기가 산 만큼 스스로 계산하고 나갔어요. 진짜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나 궁금해서 저는 계속 카메라로 판매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참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카페가 어디 있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또 놀라게 됩니다. 주인 없는 문 닫힌 카페 앞에 택배 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인이 없는데 택배를 아무도 안 훔쳐가고 그대로 택배 상자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신기했어요. 우리는 근처에 큰 규모의 인테리어가 예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키오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영어 메뉴도 있어서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해서 카드를 넣고 계산했더니 주문이 되었는데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우리가 주문한 음료의 번호가 뜨자 우리는 음료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많은 한국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좋아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저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일하던 여성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노트북과 가방을 그 자리에 둔 채로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러다가 누가 노트북을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렇게 놔두고 갈까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몇십 분 후에 여성이 돌아왔는데 상점에서 무엇인가 사서 돌아오는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노트북과 여성의 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 여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던 사람들도 노트북을 놔둔 채로 자리를 뜨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 사람의 정직함과 시민의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저 노트북과 가방은 조금 후면 없어졌을 거다. 짜고선 조작한 거 아니냐? 등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 다들 못 믿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미였으면 들고 가다가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빼앗기는 일도 많았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며칠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밤에 산책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뭐 밤에 산책하는 게 별일이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미는 치안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책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밤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고 밝은 곳으로만 다니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내 휴대폰을 훔쳐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을 걷다 무장 강도를 당하면 어쩌냐고 하면서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했어요. 저는 이렇게 밤의 안전함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산책하다 발견한 24시간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켜고 장사를 하는 모습이 참 어색했어요. 아르헨티나는 저녁만 돼도 상점과 음식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행 간 나라에서는 이런 곳이 없어서 가게가 닫기 전에 음식이나 물을 사두지 않으면 저녁과 아침에 음식이 없어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 한국은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으로 편의점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편의점을 구경하러 가서 물도 사고 간식과 얼음컵과 비닐팩 음료도 샀습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한국 편의점에서 산 얼음컵에 음료를 담아서 마시는 영상이 엄청 유행을 하였거든요. 편의점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과자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있었어요. 치약과 칫솔, 볼펜이나 양말 같은 것도 팔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이 신기해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카밀라가 저를 툭툭 치더니 어떤 곳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보고선 너무나 놀랐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간단한 의약품도 팔고 있었어요. 여행 중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약국을 찾기도 힘들고 약국이 안 하는 시간이나 주말이면 쉽게 의약품을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한국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여행자의 입장에서도 24시간 편의점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편의점을 보여주자 너무 신기해했고 한국에 가면 꼭 편의점에 들려야겠다고 했어요. 편의점에서 현금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숙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괜히 밤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아까 편의점의 점원이었고 그 사람은 한국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말을 조금 아는 루시아가 돈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편의점으로 갔는데 아까 받은 잔돈보다 더 많이 돈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돈에 안 익숙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꽤 큰 지폐를 냈더라고요. 저는 한국 돈에 익숙하지 않아서 계산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점원은 착각해서 원래 돌려줘야 하는 돈보다 적게 돈을 줬고 우리가 나간 뒤에 자신의 실수를 알고는 제대로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돌려주러 우리를 쫓아왔던 거예요. 한국 사람의 정직함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는데 다른 나라였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점원이 몰래 그 돈을 가졌을 텐데 편의점 밖까지 뛰어나와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선 계속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한 것에 놀라던 사람들이 정직하고 친절한 한국 사람의 모습을 보더니 사람들이 다들 진짜 한국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하냐면서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했어요. 다음 날 밤에는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을 가보기로 하였어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상단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곧 버스가 왔고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도 참 깨끗하고 내릴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커다랗게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 한강공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었고 그곳을 한국 사람들이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책로에는 밝은 조명들이 많이 있어서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어두워서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산책하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은 너무 화목해 보였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른 걸음으로 운동하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산책로 주변에 CCTV가 많이 보여서 더더욱 안전해 보였어요. 저희는 즐겁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루시아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나오기 전에 미리 갔어야지 이런 공원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공중 화장실을 찾아다녔는데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 지저분하겠지 하면서 화장실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국의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라 깨진 곳도 없고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칸마다 휴지도 충분했고 손을 씻을 수 있게 비누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중 화장실도 잘 없거니와 더러운 건 기본이고 돈을 받는 곳도 많았어요. 저는 한국이 진정한 복지 강국 같아 보였고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된 공중 화장실이 무료이기까지 한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에서 여러 번 놀라게 되네요.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안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뿐만 아니라 남미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찍은 영상 덕분에 놀라운 수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어요. 다들 한국이란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안전을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방방곡곡을 여행 중인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속초를 다음 여행 장소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러다가 골드 버튼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한국 여행 영상들이 인기가 많이 있네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구석구석을 알고 싶어 하셔서 여행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저의 여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드리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안전함은 해외에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행 오는 많은 분들이 새벽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 안전한 모습을 보고선 많이들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아드리아 씨는 여행 유튜버로 한국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 사람의 시민의식과 안전한 한국의 밤거리 모습에 부러움을 많이 느꼈다고 하네요.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